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측정 도구 다뤄볼 건데 제일 첫 번에 척도를 알아볼 거예요. 척도란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척도가 된다 그렇죠? 기준점 잣대인데 여기서 척도의 의의 이렇게 써요. 논리적,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된 여러 개의 문항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지표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복합적인 어쨌든 측정 도구,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잣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단순히 키를 잰다든가 지능을 잰다든가 이러면 그냥 수치가 나올 텐데 이 척도는 여러 개의 문항, 지표로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척도로 활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지표로는 어떤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복합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척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항,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열될 때 하나로 나타내니까 아주 복잡한 자료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료의 복합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도의 그 단일 차원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공통적 특성을 나타낼 때 이제 단일 차원성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복수로 지표된 척도를 사용하면은 단일 문항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측정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척도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중요한 것이 한번 앞서서 우리가 명명서열 등간 비율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알고 계세요라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뤄볼 거예요. 척도의 종류, 스티븐슨의 척도의 분류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명명척도, 스티븐슨 척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명명척도, 서열척도, 그다음에 등간척도, 등간 혹은 동간척도라고 합니다. 등간척도, 그리고 비율척도,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명명, 서열, 등간, 비율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위에 거의 정보를 아래가 갖고 오기 때문이죠. 근데 명명 척도는 뭐냐? 그러니까 척도는 그러니까 여기다 그 여러 개의 문항이라든가 그 지표에다 어떤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는 게 척도예요. 그래서 숫자의 차이로 측정한 수성의 대상에 따라 같다, 다르다만 나타나는 척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하면은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속성에 대한 차이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명명척도입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의 고유한 속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름이나 범주를 대표한 숫자나 기호를 부여한 척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데 혈액형 A형에 1번 부여하고 B형에 2번 부여하든 만약에 뭐 O형에 3번, AB형에 4번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죠. 이게 서로 바뀌어도 나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여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명명척도입니다. 명명척도이죠. 명명척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연구에서 혈액형도 그렇고 성별도 남자냐 여자냐 결혼 유무 그래서 예를 들어 사범이 남성을 1, 여성으로 2할 때 1과 2는 숫자일 뿐이지 어떤 양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 때 가감승제 연산이 불가능한 거죠. 그냥 명명척도예요. 그래서 예를 많이 썼어요. 주민등록번호 남자 1, 여자 2. 그 다음에 2000에서 뭐 3, 4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교수법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하거나 아니 우편번호라든가 학생들의 학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운동선수 백넘버 이런 것들이 뭐다. 백넘버가 높다고 해서 뭐 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려주는 거죠. 차이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뭐예요? 명명척도입니다. 그러면은 명명